우키시마마루 폭침. 우키시마마루 폭침. 두 사람은 침몰 지점 주변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 우키시마호가 침몰했거든. 일본 바다에 침몰한 일본 선박이야. 그런데 왜 한국 잠수사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한국인들이 있었으니까. 밑에 자그마하게 그 우키시마 관련 기사가 나오고 생존자를 찾습니다는 광고를 보고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서 뭔가 이게 우키시마호 같더라고요. 아버님 말씀하시는 그 배가. 가당시 옛날 역사로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요. 눈물이 나고 말도 못하지요. 저는 내가 지난 역사로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래 너희한테 얘기 안 했다. 전영택 씨는 그날 그 배에 타고 계셨어. 연세는 올해로 98세. 고령이시지. 우키시마호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생존자 중 현재 가장 고령이야. 마지막 증언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날 일을 모두 털어놓으셨어. 영택 씨의 고향은 울산 울주군이야. 근데 왜 일본에 있었을까? 돈 벌러? 당시 18살이었던 영택 씨는 1년 전 강제 동원으로 여기까지 끌려왔어. 에이, 봐! 그 조센징! 그거 이렇게 비틀거려? 똑바로 안 거라! 두들겨 맞는 건 기본이고 밥도 제대로 안 나와. 그런 우리 청년들이 이 아오모리 현에만 수천 명이었어. 자, 그러던 어느 날이야. 부산행 마지막 배입니다. 입에 놓치면 조선으로 못 돌아갑니다.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타라. 배싹은 공짜야, 공짜. 1945년 8월 15일. 8월 15일. 식민지였던 조선이 해방이 된 바로 그날이었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광복의 새 역사를 시작한 그날 그 감격. 고향으로 보내준대. 야, 드디어 집으로 간다. 부산행 배가 출발한다는 곳은 오미나토항이야. 영택 씨는 짐 보따리를 들고 항구 앞에 도착했어. 항구 앞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배 한 척이 들어와 있어. 그 배 이름이 뭐다? 우키시마. 맞아, 우키시마호야. 작은 통통배들이 셔틀버스처럼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 그 끝없는 행렬 속엔 또 다른 청년 한 명이 있었어. 26살의 한석희 씨. 고향에 아내와 3살짜리 아들을 두고 왔어. 한석희 씨의 3살짜리 아들 누굴까? 한석희 씨의 3살짜리 아들? 잠수사 은구 씨에게 바다 밑을 뒤져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할아버지. 그분이 바로 석희 씨의 아들 한영용 씨야. 그 처음에는 내가 잘 몰랐어요. 내가 3살 때 갔으니까 사진도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오모리 해군 시설부에 가셨죠. 그 비행기 반납고 짓고 뭐 그런 거 했지. 그런 아버지가 아들 영용이를 보기 위해 지금 막 출발하려는 참이야. 1945년 8월 22일 드디어 우키시마호에 승선했어. 정확하진 않아도 수천 명은 넘는 것 같아. 얼마나 탔는지 이걸 한번 보여줄게. 우키시마호 일단 먼저 볼게. 4,730톤급이야. 배 용도가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 우키시마호는 타이타닉호 크기의 10분의 1 정도야. 그런데 탑승객은 확인된 숫자만 해도 타이타닉호보다 2배나 더 태운 거야. 여기 2,200명인데 4,000명. 객실은 해군들이 먼저 차지했고 한국인들은 2, 3층 선창 맨 바닥에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앉아있어. 우키시마호는 이제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부산까지는 앞으로 한 4일 정도 걸린다는 거야. 별 문제가 없다면 8월 25일 아침에는 부산항에 도착할 거야. 어느덧 3일째야. 8월 24일 오후 5시. 오!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보니까 눈앞에 진짜 육지가 보이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근데 좀 이상해. 여기 부산 맞나? 분명 일본을 떠나서 3일째 달려왔잖아. 근데 아직도 일본 집들이 보이는 거야. 이제 그 마을까지 한 500m 남았을까? 배는 거의 멈춰 섰어. 바로 그때야. 귀를 찢는 굉음이 들려. 붕으로 쾅 그러니까 배가 이래 창이가 지고 저 이래 폭발이 뿌자가 내려앉는 거래. 그리 그질 이제 뭐 내려앉아. 자, 영택 씨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난간을 붙들었어. 안 돼! 으아! 배 안은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해. 위로 올라오려고 사투 중인 사람 중엔 영용이의 아버지 석희 씨도 있었어. 동료가 내려준 줄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나 좀 살려주게! 하지만 석희 씨는 끝내 그 줄을 잡지 못했어. 배가 탁 내려가는데 하다 급해서 올라가서 이제 줄을 거미주고 이제 살다 씹어서 거미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줄이 나의 거미인데 팍 떨어지더라고. 또 깨물고 하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죽어서 자빠지는 사람도 있지, 발딱발딱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지. 얼굴이 이게 지금 주중이라서 사람 갓도 않고 형편없었죠. 그날 스스로 헤엄쳐 나오거나 어민들이 구조해낸 사람은 단 몇백 명 정도야. 아까 일본이 밝힌 승선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 3,700명? 맞아. 한국인은 3,700여 명.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사고 일주일 후에 해안가엔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해. 시신들이야. 바닷가엔 가족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져. 근데 지금부터 할 얘기가 우키시마호의 진짜 이야기야. 이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날의 침몰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있어. 첫 번째 미스터리는 이거야. 서둘러 배에 탄 이유가 뭐였지?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배라고 했잖아. 이거 못하면 못 간다고. 그런데 우키시마호는 한국 가는 마지막 배가 아니라 첫 번째 배였어. 일본이 패망 후에 공식적인 한국 귀국선을 띄운 건 9월 중순부터야. 그런데 우키시마호는 해방 일주일 만에 급조된 제1호 귀국선이었어. 근데 왜 급하게 조선인들을 태웠을까? 일단 사고 원인부터 알아봐야 해. 사고는 대체 왜 났을까? 함장은 도미우리. 구조가 되고 상부에 긴급 보고를 해. 본함 24일 마이즈루 입항 시 17시 10분 현재 도지마와 헤비시마 사이 수로에서 제4번 선창 부근의 촉배. 선체 중앙부터 절단, 침몰됨. 사상자 현재 조사 중. 사고 원인이 뭐라고 돼 있지? 촉배. 기뢰와 접촉해서 폭발했다는 뜻이야. 기뢰는 쉽게 말해서 바다의 지뢰 같은 거야. 그럼 우키시마호도 그 이유로 사고가 난 걸까? 두 번째 미스터리, 바로 사고가 난 장소야. 사실 승조원들도 항해하는 내내 좀 이상했대. ただね、不思議なのはね、左のね、1500メートルぐらいにね、日本の岸がずっと見えてるんですよ。そこを通ってるからね、遠回りになるしねえかと思ってね、釜山なら日本海突っ切れば釜山でしょ? 이게 실제 항로야.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3일째에 아예 마이주루만으로 쏙 들어갔어. 그리고 여길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배가 폭발을 한 거야. 세 번째 미스터리가 드러난 건 침몰한 배가 물 밖으로 인양이 된 후였어. 1954년, 9년 뒤에야 배 전체가 인양이 됐어. 인양 작업자가 몰래 찍은 사진이야. 선체 안에서만 유골이 수백 구가 쏟아져 나왔대.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게 어딜 찍은 것 같아? 이거 배 아래. 맞아. 배 선체 바닥이 폭발한 부분이야. 이 사진을 찍은 작업자는 이 부분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대. 아무에게도 눈치채지 않게 몰래 찍었습니다. 길에 맞았다면 절판이 밖에서 안으로 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이 경우 절판이 안에서 밖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배 바깥에서 기뢰와 접촉해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선체가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찢길 텐데 그 반대 모습이었다는 거야. 폭발이 배 바깥이 아니라 배 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었다는 거지. 일부 생존자들이 기뢰 폭발이란 일본 발표를 불신하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사상자 숫자에도 미스터리가 있었거든. 일본 해군은 사고 일주일 만에 사상자 수를 집계해서 보고해. 한국인은 3,735명 중에 524명 사망. 그럼 나머지 그 몇천 명은 살아있다라는 거야? 해군이 보고한 한국인 사망자 524명의 명단이야. 생존자들은 일본이 발표한 이 사망자 숫자와 이 명단을 믿을 수가 없대. 나오다 저 집수구가 참사 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사망자 명단을 보니까 네 분의 명단이 없어요. 일본이 정부가 발표한 그 사망자 명단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심지어는 생존자 중에 사망자로 올라간 사람도 부지기 있어. 45명이 갔습니다. 45명. 생존자들이 추정하는 그날 탑승객은 최소 5,000명에서 8,000명 사이야. 나는 그 말은 들었어요. 이 배가 너무 많이 탔다. 한 7,000명 뭐 좀 못 타야 되는데 7,500명가량 탔다. 그중 구조되거나 탈출한 사람은 많게 잡아야 1,000명 정도로 보였대. 이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실제 사망자 수는 524명이 아니라 최소 4,000명에서 7,000명 이상이야. 일부 생존자들은 일본이 사고의 규모를 축소한 건 물론이고 일부러 배를 폭발시켰다고 의심을 하고 있어.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날 폭발 전에 배 위에서 이상한 상황들이 있었거든. 큰 선박들 보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옆에 구명정 같은 게 있잖아. 일부 승조원들이 구명정을 내리더니 자기들 짐가방을 들고 옮겨 타는 거야. 그렇게 6척, 7척의 구명정이 우키시마호를 벗어났어. 선원들이 내린 걸 봤거든. 그다 내려지고 있더라고. 한참 있다 폭발을. 자, 일부 생존자들이 사고의 원인을 의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1977년 함장과 승조원들이 모습을 드러낸 거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증언이 공개돼. 暗黙のうちに了解済みだったでしょ。自分に一応集まって、これはとりあえず大港を出るけれど出ると。だけどもプサンには行かない。 아예 부산이 아니었구나. 우키시마호가 제1호 귀국선이었다는 거 기억하지? 해군 측은 우키시마호를 출항시킨 이유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 종전 직후 조선인 공원 다수는 귀국에 대한 열망을 호소하며 불온한 조짐을 보였다. 일본 해군으로서는 이미 해고한 전 공원을 귀선시킬 의무가 없었으나 사태의 평온한 해결을 위해 우키시마호에 그들을 태웠다. 불온한 움직임을 보여서 빨리 조선으로 보내주려고 했대. 일본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따로 있었어. 아오모리에 왜 그렇게 유독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이 됐을까? 아오모리는 일본이 전쟁 막판에 집중적으로 전투 기지를 건설한 곳이야. 그런데 갑자기 패망을 하게 된 거야. 그러자 이제는 소련이 일본을 위협하고 있어.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사할린까지 진격한 거야. 만약 소련군까지 이곳에 상륙한다면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소련군에 합세하는 시나리오까지 세웠대. 그동안 부려먹던 조선인들이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을 빨리 내보내야겠다라고 판단한 건 아닐까. 참 황당한 점이 뭔지 알아? 뭐야? 함장과 승조원 중 단 한 명도
부산까지 항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 아까 근데 분명히 웃으면서 우리는 안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애초 어디로 갈 생각이었던 건지 함장은 끝끝내 대답하지 않았어. 이런 사실을 그날 우키시마호에 탄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기뢰 접촉에 의한 불의의 사고야. 우키시마호를 둘러싼 미스테리에 대해선 어떤 답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흘렀어. 답답해. 1992년 15명의 생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50년 만에 소송을 걸어. 하지만 고의 폭발 의혹은 소송에 포함하지 못했어. 왜? 증거가 부족해서 승산이 높지 않다고 봤거든. 대신 승객을 안전히 수송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일본에 있는 사망자들의 유골 반환,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겠네. 소를 제기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12년의 시간이 걸렸어. 12년? 아니, 전체를 따지고 보면 50년이지. 50년의 재판 결과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패소했어. 모두 패소했어. 재판 결과는 하지만 폭침된 사실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배상할 수는 없다. 그 증언을 뒷받침할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천 명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우키시마호에 탔고 그 배와 함께 침몰했는데 지금껏 그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어. 사실 미군 기뢰와 닿아서 배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문제는 그 부분조차도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이나 자료조차 안 줘. 그야말로 묵묵부답. 대한민국 정부 역시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진상 규명을 요청한 적이 없어. 의혹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곤 오로지 생존자들의 기억뿐이야. 처음에 이 잠수사들에게 바다 밑을 좀 뒤져달라고 부탁했던 영용 씨 기억나지? 사실 한영용 씨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 그런데도 노인이 된 지금까지 어딘가에 있을 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거야. 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거야? 그치?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 누구도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 나는 한 60년 이상을 아버지를 찾으려고 일본도 내가 많이 갔어요. 일본도 내가 한 30번은 갔다 왔을 게 재판했지. 그래 왜 지금까지 78년이 되도록 그 유품인의 유고를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 자기 부모들 같으면은 그 바닷속에다 그렇게 팽개쳐 놓겠느냐. 그래도 유골은 한국에다 모셔 놔놓고 그래 왔습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될 거이라. 그 배에서 살아남은 아버지의 동료분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들려준 적이 있었어. 가라앉는 배에서 아버지가 했다는 마지막 말을 아들 영용 씨는 평생 잊지 못해. 그 이 돈벌이는 어쩌고 그 가방은 각하던 그 가방은 어떻게 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방이고 뭐이고 다 놔두고 빨리 몸이나 빨리 올라가고 그게 마지막이래. 그 일본 땅에서 그 힘든 고생 정말 힘들게 모아서 그 돈을 가져가서 아내와 아들에게 줄 돈이었겠지. 어쩌면 앞으로는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이제 살아계신 생존자는 3분 정도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아까 만났던 전영택 씨. 생활하시다가 그 사고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생각은 있죠. 이거 아버지 이제 뭐 생각하지 마도 막 이제 보이시라고 나도 그걸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일본 아오모리를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일본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교토 앞바다에서 갑자기 폭발하면서 침몰했습니다. 사건 직후 일본 정부는 미국의 해저 기뢰에 충돌해 배가 폭발했다면서 우키시마호에는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 3,700여 명이 타고 있었고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침몰돼 승선 명부가 사라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승선한 사람이 5,000명이나 되고 사망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사건 발생 79년이 넘도록 침몰 원인은 물론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다가 지난 5월 일본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당시 해군 등이 작성한 명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政府が一貫してなかったと言っていた乗船者名簿あるいは乗船名簿とあるものが15冊もあります。 일본 정부도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그제야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海軍施設部が作成をしたものでありまして、乗船予定者の本籍地、氏名など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でございます。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명부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최근 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명부 일부인 19건을 이미 제공받았다며 다른 자료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비공개 처리됐던 정보공개 청구본과는 달리 한국인 승선자의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진상 파악 등에 이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